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의 고용 과정, hiring process라고 하죠. 미국의 고용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왜 잡을 잡고 성공을 하는 게 운에 많은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또 일화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고용 과정에 대한 비리가 굉장히 많죠. 직업을 갖게 되는 그 과정들이 정당하지 못하고 또 공평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울분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과정이 어떻게 불공평했고 왜 그것이 공정하지 않은지를 알려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이 아무래도 조금 더 공평한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고용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비교를 해보면서 만약에 본인들이 고용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런 공평한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뭐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에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공평하게 고용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제가 간략하게 고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또 이런 공평한 과정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입장에서는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이 또 그곳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운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일화를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조직들은 인플로이를 뽑을 때, 즉 피고용인을 뽑을 때 보통 아무래도 엔트리 레벨 좀 낮은 직급의 사람들을 뽑을 때에는 뽑는 사람들 자체도 공평한 하이어링 프로세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하게 공평한 고용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를 드릴 때 미국에서 적어도 한 조직에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그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voting, 투표를 통해서 회사나 조직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 정도, 적어도 middle level manager 이상 정도의 job에 대해서 그 포지션에 맞는 사람을 찾을 때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회사에서 지원 공고라는 것을 냅니다. 이 지원 공고는 요즘에는 뭐 종이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지원 공고를 내게 돼 있죠. 중진이나 아주 중요한 요직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job announcement 온라인 공고에는 job qualifications, job duties, 즉 그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본 요건들이 있겠죠. 이전에 일을 했던 근무 경력수라든지 교육 수준, 갖고 있어야 되는 skills,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job duties라고 해서 고용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좀 더 신경을 쓰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그 조직의 culture, 그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요. 더 좋은 조직이라고 한다면 또 샐러리도 정확히 자신 있게 명시를 한 그런 job announcement도 있고 또 benefits, 뭐 health insurance라든지 그 회사에 고용이 됐을 때 샐러리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라든지 그 샐러리 이외의 benefits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좋은 job announcement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job qualifications와 job duties에 대해서는 거의 다 쓰게 되어 있고요. organization culture, 조직의 문화죠. 혹은 salary, 연봉, 그다음에 그 연봉과 함께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써놓은 job announcement, 지원 공고를 보게 되시면은 그 조직은 굉장히 잘 짜여 있는 그리고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회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지원 공고의 내용만 봐도 이 회사의 어떤 퀄리티, 질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갖추어져야 될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job announcement, 지원 공고를 잘 찾으신 다음에 그 지원자는 그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는 먼저 이력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장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뭐 특수하게 정말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는 이력서에 어떤 페이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뭐 10장, 11장, 뭐 심한 경우에는 뭐 50장 이상씩 넘어가게 너무 이제 어치브한 게 많은 거죠. 해낸 게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허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2장 이내에서 본인의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application letter,
혹은 letter of intent라고 cover letter죠. 본인이 이 잡 공고에 나와 있는 요건에 어떻게 맞는 경력과 어떻게 맞는 그 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맞춰낸 경력을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서술을 하면서 본인의 그 지원의 의사를 밝히는 cover letter를 쓰게 되고요. 이렇게 cover letter, 혹은 application letter, letter of intent, letter of application, 공고에서 사용하는 말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통칭 cover letter라고도 하죠. 이 cover letter, 그 다음에 이력서, 그리고 또 본인이 이루어놓은 것들이 많으면 추가로 work portfolio를 만들어서 의미가 있었던 작업들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모아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높은 자리나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되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또 요구하기도 하죠. 추천서를 직접 거기에 업로드하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그 추천인들의 contact information, 그들의 어떤 이메일과 전화번호, 직책, 일하는 회사,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해서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나중에 탑 3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혹은 탑 5, 고용이 될 순위가 높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추천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추천서를 받아내고 혹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 지원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 추천인들의 컨택 인포메이션을 넣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냥 추천서 자체를 넣게끔 하는 그런 지원 공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서 다 넣게 되면 일단 회사에서는 대부분 5명에서 10명 정도로 추리게 돼요. 꼭 회사는 아닐 수도 있죠. 이게 무슨 government employee가 될 수도 있고요. 공무원 과정일 수도 있고요. 혹은 academia라고 하면은 이게 교수나 아니면은 교직원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회사 혹은 조직으로 되면은 중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죠. 뭐가 됐든 어떤 그 조직에서 사람을 그 candidate 후보자 명단을 탑 5에서 10 정도로 추린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혹은 온라인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이걸 preliminary interview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탑 3, 즉 3명, 파이널리스트 3명을 추리는 과정을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이 preliminary 인터뷰에서는 별건 없어요. 보통 이 사람이 냈던 그 지원 서류 있죠. 그 지원 서류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간단하게 물어봄으로써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잠깐 확인하는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 사람의 어떤 말하는 분위기나 폼새를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분위기를 vibe라 그러죠. 이것도 연애랑도 또 비슷하네요. 이 사람이 써낸 서류와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톤과 느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직접 말하는 톤과 그 다음에 그 분위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냈던 서류 사이에 어떤 congruence를 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참 이 연애가 여기 직장의 어떤 고용 과정에 적용이 되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preliminary 인터뷰를 거쳐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또 3명 정도로 추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직에서는 그 탑 3 candidate 3명을 조직으로 직접 불러서 얼굴을 보고 직접 긴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후보자들은 차례차례로 한 명씩 올 수도 있고요. 한 번에 3명이 동시에 와서 각자 다른 일정들을 소화해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조직 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 entry level 사람들부터 중진까지 차례로 다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in-depth interview, 그러니까 깊은 질문을 하는 인터뷰라 그래서 in-depth interview라고 하죠. 혹은 on-site interview, 직접 불러서 그 조직 내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해서 on-site interview라고도 합니다. 회사마다 혹은 조직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해요. 이 on-site 인터뷰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직접 실무를 demonstration, 해보게끔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테스트를 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모의 상황을 줘서 이 모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내는지 이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즉 problem solving을 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3명을 한꺼번에 불러서 같이 어떠한 주제를 통해 서로 논쟁을 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 on-site interview, in-depth interview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 직무의 성격 그리고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미리 on-site 인터뷰나 in-depth 인터뷰가 진행이 될 때 그 조직 측에서 먼저 그 일정을 주고 어떠한 일정들을 네가 소화해낼 거다라는 그 일정표를 주기 때문에 그 일정표를 보고 그 캔디데이트들이 어떠한 질문을 받고 어떠한 것들을 소화낼지
guessing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in-depth interview 혹은 on-site interview에 대한 일정을 itinerary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미리 받고 본인이 관련된 정보들을 찾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itinerary를 받으면 본인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하겠죠. 근데 보통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나온다는 법도 없고 준비가 보통 날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진짜 그 준비를 위해서 보통들은 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미국은 보통 다른 주에서 캔디데이트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라든지 호텔 값, 식사 값, 이 모든 비용을 불러들이는 회사에서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모두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하는 방법은 미리 돈을 줘서 오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 캔디데이트들이 이 비용들을 쓰면서 영수증을 다 모은 다음에 그 영수증, 리시프트죠. 그 영수증을 나중에 그 회사에 제출을 하면 그 회사에서 나중에 그 돈을 따로 reimbursement, 그 비용들을 따로 다시 전부 다 후보자들에게 돌려줍니다.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그 돈이 우편으로 나중에 후보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인덱스 인터뷰가 끝나면 그 조직들은 그 후보자들의 추천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후보자의 어떤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 또 따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그 후보자들이 보내왔던 추천서를 읽으면서 이 후보자가 본인이 지원을 할 때 제출을 했던 내용들과 그 조직 내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냈던 그 정보들, 그 추천인들이 얘기를 하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이 일치하는지, 즉 congruence죠. 여기서 또 한번 일치하는지, 어떤 후보자들이 좀 더 본인의 조직의 문화와 이 업무에도 잘 맞을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모두 거치면은 이 세 명의 top 3 candidates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보통 이제 분류가 돼요. 그랬을 때 먼저 1순위한테 이제 job offer가 이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1순위랑 이 negotiation이 전부 다 잘 되면 1순위가 이 job offer를 받아들이면 1순위랑 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1순위가 이 job offer를 reject을 놓고 다른 회사에 offer를 받게 된다면은 이 오퍼는 다시 2순위의 캔디데이트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탑3 안에 이 잡 오퍼가 잘 accept가 되면은 이 employee search는 성공이 된 거고요. 이 탑3를 다 놓치면 이 employee search는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조직 입장에서도 놓치기 전에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캔디데이트를 잡으려고 하는 또 경쟁이 생겨요. 이러한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background check. 이렇게 누군가에게 job offer가 가서 그 사람이 job을 accept하면 background check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 background check을 통과를 해야 이 사람의 job offer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accept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background check을 통과를 못하면 이 사람의 job offer는 캔슬 되게 돼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 책에서는 보통 확인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제출했던 그 캔디데이트이 제출했던 qualification, 즉 자격 요건들에 대한 어떤 credentials,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가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기재했던 경력, 그 다음에 학위상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이에요. 또 이 사람 인생에 범죄 경력은 없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체크까지 끝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리고 메디컬 exam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들까지 전부 다 끝나면 이 사람에 대한 job offer 그리고 이 사람이 이 job을 accept 한 거죠. job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과정들이 전부 다 valid,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사람이 hire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정치인들의 친인척들의 고용비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또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이 포지션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그 조직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또 저 나름대로도 voting, 즉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제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로 올 때, 이 자리에 어플라이를 할 때 물론 저의 개인적인 준비와 또 워크 포트폴리오, 제 경력들이 여러 가지 중요했지만 그때 당시에 추천인의 힘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추천인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 중요한 의사결정 자리에 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추천인 중에 한 명이 저를 서포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미 레퍼런스 리퀘스트가 그 추천인에게 갔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직,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던 어플라이 하던 조직이었죠. 지금 현재 조직에 있는 그 행정직원, HR 행정직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레퍼런스를 바꾸고 싶다고. 그래서 행정직원이 분명히 그것을 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in-depth interview, on-site interview에 갔을 때에는 그게 바뀌어 있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죠. 아, 이번 잡은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 커리어의 마일스톤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 이건 망했다. 뭐 어차피 나는 일하는 게 좋아서 일하는 거니까, 뭐 이 자리를 이번에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일을 즐기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on-site interview, in-depth interview 이것을 할 때 저는 굉장히 그냥 뭐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제 소신껏 그냥 말을 막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인터뷰어, 저를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리더십 자리에 갈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 리더십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동료들과 일을 하면은 그 동료들을 admire,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죠. 나는 political 하지 않고, 즉 정치적이지 않고 그 분야가 발전하기를 바라며 본인의 일을 좋아하고 본인의 철학이 있고 그것에 맞는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본인의 승진이나 어떤 조직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랑은 존중을 갖고 일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소신 발언을 했죠.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소신껏 말이라도 하자 얘기를 했고요. 또 인터뷰어, 그 인터뷰를 했던 그 중진들에게 얘기를 했죠.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 추천인 중에 한 명이 나를 서포트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근데 내가 너네 HR 직원에게 그 리퀘스트를 체인지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도 나는 지금 내 레퍼런스 추천서 중에 하나가 worst. 네가 봤던 것 중에서 굉장히 worst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나는 이번에 뭐 뽑히든 뽑히지 않든 상관이 없다. 나는 당신들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 내 커리어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당당하게 저는 제 거를 그대로 하고 그냥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웬걸요? 제가 이 자리에 딱 된 거예요. 제가 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냥 그때 때마침 이 조직이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때 우연히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파이널리스트, 탑3 안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세 사람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원하는 특질들, 그다음 qualifications, 교육 수준이라든지 경력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탑3의 사이에서는 별로 그렇게 누가 더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고 그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그러한 personality, 그러한 philosophy, 철학을 갖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때마침 제 추천인이 저를 배신을 해주는 바람에 저는 그냥 소신 있게 말을 하게 됐고 제가 소신 있게 말했던 그 발언들 중에서 그 조직에서 원했던 그냥 특질이 우연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열정을 갖고 진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은 이 채널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인 직업적인 커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 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공정한 고용 과정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또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해서 또 미국의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연애, 또 오늘처럼 직업적인 커리어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 중에 또 하나를 골라서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